상관없어.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고 겁이 없으시면 바로 창업 가능하세요. 총 189시간 중에 오늘이 26시간째입니다. 대추 약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추 약편은 1kg, 소금 12, 설탕 100. 얘도 설탕을 조금 줄였죠. 기존에 우리가 120이라 그러면 대추 고가 왜 줄였겠어요, 그렇죠? 대추 고가 들어갔으니까 설탕을 좀 줄이자. 나름 그런 게 이제 플랜이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샘플이 있어요. 대추고 샘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 올라오셔야 돼. 내가 대추고를 만든 게 요 정도까지 만들어 줘야 이제 설계가 되는데 얘보다 묽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나 걔가 묽으면 막걸리가 안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물이 많으니까 그만큼 물을 줄여야지. 얘가 되면 될수록 내가 물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추 약편을 진하게 색깔도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무조건 되게 만드셔야 되세요. 얘가 되지 않으면 그냥 희끗희끗한 대추 약편이 되고 얘가 되면 될수록 진한 대추 약편이 되는 거예요. 물 넣어서 조금만 더 끓일게요. 컸네. 네, 떴어요. 조금 더 대추 익힘이 우동떡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네, 아니요. 대추는 떡에 들어가는 그 모양이 대추가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 들어갈 때는 그냥 우리가 대추, 마른 대추 그냥 썰어서 넣으시면 되시고요. 지금 얘를 삶는 거는 대추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 잼이라고 생각합니다. 잼이라고. 네, 잼을 만드는 건데 얘를 또 체에 내릴 거거든요. 체에 잘 내리기 위해서 아주 푹 삶아줘야 돼요. 으깨기 쉽게. 이 정도 느낌 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러면 좋아요. 체내리가 더 좋아. 모든 재료가 다 다르게 해야 되죠? 네, 떡마다 좀 그 제목에 따라 좀 다르죠. 예. 제목에 따라 얘는 대추 약편 케이크니까 대추가 주인공이어서 대추만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흰 대추만. 그래서 완전 가루 자체가 대추 향이 푹 배게 하려면 대추 잼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작가병 같은 데에는 또 다른 또 과일 같은 거 들어가면서 작가병에 그 색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도 들어갔는데 캐러멜도 우리가 또 만들어서 또 들어가야 되고 예, 그거 떡의 제목에 따라 조금씩 재료가 틀려요. 예. 얘를 물 좀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깔아야 돼요? 남들이 잘 많이 안 하는 감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했거든요. 앞으로 창업하실 계획이에요? 아니, 떡 공방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갖고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제가 이 과정이 뭐 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적어도 떡을 배운 사람들이 5, 6년 해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스터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내가 여기서 그 과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5단계는 생산 관리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 프로들이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산해서 몇 킬로 해서 뭐 또 자칫 또 제품 개발도 해고 이게 5단계고요. 4단계가 떡 공예가 4단계인데 공예는 뭐 앙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떡 디자인 같아요. 디자인. 제품 개발하고 그 정도까지가 단계고 3단계는 적어도 한 5, 6년 해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예, 이런 대로 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떡을 만드는 곳에 가서도 취직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요즘엔 떡을 또 카페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자영업도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문원에서 나오는 떡의 이름인데요. 애석할 석, 감탄할 탄, 떡병. 그래서 차마 목 넘기기가 아쉬워서 너무 맛있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옛날 한 1800년도에 나온 떡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일반 떡집이나 그런 데서는 많이 아예 접할 수도 없고 그런 떡이 있는 줄조차도 사실은 모르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제 그런 떡을 또 넣어보는 게 소비자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거든요. 이미 그런 떡을 아시는 분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라인더가 하나이기 때문에 재료만 일단 딱 준비를 해놔주세요. 레시피대로.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녹두를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물을 불릴 수는 없으니까 전날 물에 불린 거예요. 그래서 건지기만 한 거거든요. 다시 얘를 깨끗이 한번 씻어서 얘를 건져가지고 물 빼서 그냥 찜기에 30분 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채로 건져서 저기다 옮겨가지고 중간에 뺄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만 하면 돼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관심이 많아서 해보려고요. 아버님이 다 채 걸러주셨어요. 채 걸러주는데 얘를 이제 김 오른 찜기에 30분 찔 거예요. 25분에서 30분 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도 녹두도 다 똑같아요. 얘가 어떤 올해 거냐, 작년 거냐, 아주 묵은 거냐 이거에 따라 익는 게 틀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30분, 25분 쪘더라도 잘 익었나 하고 손으로 눌러 보셔야 돼. 그리고 얘가 고루 잘 익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는 유자예요. 유자가 1년 절이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얘는 한 3년 숙성된 거예요. 그래서 유자를 담글 때 사시면 이렇게 자르세요. 요 모양대로 4등분을 하세요. 아니면은 6등분을 하셔도 되고. 소금 버리고 껍질만. 원래 이렇게 유자청 담글 때 다 1대1인 걸 아시죠? 설탕 1, 얘 1. 얘를 통 안에 넣을 거 아니에요? 통 안에 넣을 때 소금, 설탕을 뿌려. 켜켜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 제일 위에 상단에 공기에 노출되면 얘가 산화되죠. 변해요. 시커멓게 맛도 변하고. 한 1대 한 8 정도만 섞고 2는 남겨두셔야 돼. 2는 유자 맨 위에다가 덮어. 그래서 공기랑 얘랑 닿지 않게. 그렇게 해서 계속 묵혀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유자는 갓 담은 유자랑은 조금 맛이 틀려요. 3년 된 거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이고 특히나 석탄병하고 두텁떡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요? 그 복합적인 맛? 예, 좀 어른스러운 맛?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재료 자체가 조금 남달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 대추 로스율 25%죠. 나머지는 이제 부재료를 다 빻아내로 부재료를 섞을 거예요. 저번에는 우리가 그 여기에 묻은 거 고깔 다 뗐잖아요. 다 뗀 거를 칼로 다 다졌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치즈 사실은 가는 건데 요거를 잣을 요즘 잣으로 많이 써요. 잣가루 만들 때. 그래서 얘를 넣어서 그냥 돌려주면 칼로 만약에 간다. 이거 이만큼까지 가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 그냥 쓰냐 고물은 그거 아니고 여기 있는 유분을 다 빼야 돼. 근데 오늘은 유분으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얘를 그냥 가루에다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네. 석탄병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재료 준비가 제일 어려워요. 네. 석탄병 제가 한 알에 아까 2,500원이라 했잖아요. 왜 2,500원인지 아시겠죠? 들어간 재료 보면은 이만큼 내가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밑재료가 더 어려워요. 예, 유자얘를 담가야 되고요. 곶감 가루를 만들어야 돼서 난이도는 뭐 3, 4 정도 되긴 하나 막상 이 재료가 준비되면 그냥 설기 켜떡 찌는 것처럼 찌면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어렵고 먼 것처럼 느꼈는데 떡방앗간에서 옛날 어른들이 막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꼭 창업을 떠나서도 배워서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많은 도구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신기하고 또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정까지는 좀 쉬웠어요. 저기 집에서는 잘 안 해먹는 그런 건데 와서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잘 익히고 잘 빻고, 근데 또 잘 익히고 잘 빻기 이전에 또 왜 청소를 해야 되고 왜 위생에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려요. 지금 25분 됐어요. 하나를 해서 이렇게 눌러봐야 돼. 눌러봐서 익었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바스러지면 돼요? 네. 익었는지는 네. 뭘로 선별을 하나요? 얘가 연도에 따라 사실 얘가 익히는 정도가 사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쪄졌을 때 얘를 손으로 이렇게 으깼을 때 잘 익었나? 네. 눌려지는 거. 이거 갖고 알아요. 이렇게 네. 해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25분 쪘는데 조금 안 저간 거 있어가지고 한 5분만 제가 더 찔게요. 현장에서만 꼭 알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가르치니까 그런 것들이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이런 찜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보통 물솥에, 저기 뒤에 보면 물솥이 있어요. 물솥에 가스레인지 켜고 거기다가 조그만 뭐 냄비에다가 하는데 이건 그런 양이 아니고 업소용 스타일이 업소용 완전히. 예. 떡에 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녹두, 거피 이런 거 많이 써요. 인절미도 녹두로 한 인절미 많아요. 그래서 뜨거울 때 고물채 주세요. 고물채. 채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고물 내려왔거든요. 예. 요 고물 석탄병 이제 이따가 쌀가루 안 치고 난 다음에 위에 뿌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고물 준비해 주세요. 적어도 하루에 2가지씩이니까 38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70 몇 가지? 네. 70에서 한 80가지 정도? 네. 이렇게 하나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로 하면 면적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요. 오늘은 이제 석탄병이라 특히 곶감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소금 넣고 맵쌀하고 1차 10시에 빻고
가루 나온 거에 가루, 곶감가루, 계피가루 섞어서 물을 먼저 섞고 가루를 섞으면 물을 섞으면 그 덩어리진 쌀이 있잖아요. 걔가 안 섞여. 가루는 가루일 때 먼저 섞고 물을 섞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소금. 뭐요? 네. 부어서 섞어준 후 이제 우리 몇 번 해봤으니까 꼭 소금을 충분히 섞어 주셔야 되세요. 쌀일 때 소금을 충분히 섞는다. 12시간인데 지금 10시 맞으신 거죠? 네. 그다음에 1차 빻는다. 스크래퍼 주세요. (12시) 맞춰놓고 계피가루는 덩어리져 앉았는데 곶감가루는 얘가 당이 있죠. 네, 그래서 덩어리져 있어요. 그거를 부셔주시면 다 부서져요. 걔를 섞어준다. 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요.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난다. 항상 그냥 떡을 하시는 분은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 각오가 먼저 돼 있어야 그다음에 떡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가루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루일 때 항상 가루를 섞는다. 설탕 넣는 타임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롤러 빻기 전에 넣고 롤러 빻고 난 다음에 넣고 채 내리고 난 후에 섞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얘의 물성이나 뭐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거기서 왜 절대 설탕을 나중에 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혹시라도 여기서는 우리 기초 배우는 반이잖아요. 그거를 간파를 못해. 그래서 가장 안전한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설탕이. 예, 혹시라도 설탕이 좀 물이 많은데 설탕이 일찍 들어갔다. 그럼 질어져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떡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아직은 못 하시니까 초보자들은 설탕을 그냥 뒷타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에 다 장갑들 끼셨죠? 네. 그 장갑을 끼고 롤러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번에 제가 고무장갑 끼고 이 일을 했다가 고무장갑 끝날이 내 손끝은 여긴데 고무장갑은 더 앞으로 나가서 고무장갑이 이 롤러에 껴서 내 손이 빨려 들어가요. 그런 사고 있어요, 진짜로. 제 주위에도 손가락 없으신 분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알바생도 그렇게 손 다쳐. 그러니까 장갑을 끼는 건 좋은데 롤러에 얘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차라리 빼. 오히려 그게 안전해. 예, 혹시 모르고 나는 절대 이거를 끄고 장갑을 낀 손으로 넣을 거야. 그래도 본인도 모르게 여기 남은 거 이렇게 하다가 손이 들어가. 아셨죠? 네. 항상 찜기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 설기가 그걸 쫙 빨아들여서. 시럽도 깔아주시고요. 어디다 앉혀야 되는지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앉힐 건데, 와, 그리고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질잖아요. 그죠? 얘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얘를 처음부터 다 섞으면 안 돼. 여기서 가루를 좀 묻혀주면서 풀어줘야 돼. 안 그러면 한 곳에 다 집중돼요. 얘가. 고무를 뿌려준다. 살짝 설탕을 넣고 싶으면 이 고물에서 넣으셔야 돼요. 네. 왜 제가 이거 하나 먼저 앉혀서 얘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케이크는 김이 다 새서 얘를 꽉 채워내는 15분, 10분이면 다 익는데
얘는 제가 몇 분 걸린다 그랬어요. 시간 길다 그랬죠. 20분, 25분, 뭐 30분 막 이렇게 쪄야 되죠. 김이 다 새고 있어서. 그래서 얘를 들어가는데 얘를 끝까지 틀을 안 빼고 30분을 찌면 옆이 다 타. 탄다는 건 누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날가루 생기는 거 있죠. 날가루가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빼실 거예요. 10분만 찌고 틀 다 빼. 설탕을 넣은 고물을 넣는다. 고물 들어가는 떡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물 넣고 가루 넣고 고물 넣고, 그죠? 고물. 나안 팔고 안 해, 이거. 그래서 이게 돌아져서 이렇게 손으로 항상 이렇게 하면 옆에 떨어지는 게 덜해요. 그래서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쳐주세요. 똑같이 4개를 다. 그래서 찌러 들어갈 거예요. 30분.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지나면 틀 빼는 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조금 저희는 지금 설계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건 좀 들어가는 게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드는 거하고 이 빠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팔의 힘이 좀 남자보다 덜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그다음에 틀 빼고. 와 너무 뜨겁다. 와 뜨거워. 현장에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나중에 직업적으로나 창업적으로 써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기존에 도구 있는 걸 다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되는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청 떡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재료만 배우면 네. 바로 창업도 가능할 수 있는 쪽이 겁이 없으시면 바로 창업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또 하시면서 고치시면서 이렇게 저도 떡 과정 수료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창업했어요, 사실. 하면서 근데 처음부터 떡을 난 다 해야지 이런 욕심을 하지 마시고 내가 배웠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떡이 사실은 있어요. 그 떡을 집중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 떡을. 소리 나서 김 떨어졌을 때 이거 도 덮는 건 손으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떡이 남자한테 유리하냐? 유리해요. 왜 힘이 안 되거든? 여기 바로 서가지고 뒤집어서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떨어지면 고물 떨어지면 네. 여길 누르시고 네. 뒤집는다. 허이. 네. 네. 자, 틀 빼고. 아 뜨거워. 이제 또 한 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서 한 번 더 뒤집는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뒤집고 놓는데 비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예. 그 케이크는 좀 섬세해야 돼. 자, 이게 원래 내가 케이크에다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철판 놓을 때 케이크 철판 자리에 케이크 밑판이 다 있어요, 사실. 1호를 거기다 얹어놔. 그리고 얘를 덮어. 그리고 뒤집어요. 그러면 케이크 밑판에 얘가 딱 얹혀지게 되죠. 네. 요 뒤집기 전에 이 작업이 되면 케이크 밑판이 바로 올라가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비닐을. 가운데 센터를 처음부터 맞춰서 이게 케이크 밑판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얘가 움직여요. 밑에 고물이 있어서. 그래서 가운데로 얘를 보내고 근데 실상 드셔보시면 이 떡은 아까 재료에서 봤듯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셔보신 분, 맛있는 걸 많이 드셔보신 분은 좋아하시는데 약간 아이들 입맛이라 그러나요? 애기들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유자, 생강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신 어르신 분들은 이 떡을 되게 좋아해요. 요거를 위에를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고물 있죠. 고물을 다시 한번 체에 고운 채 한번 치면 돼요. 위에를. 그래서 마치 위가 카스테라 고물이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 무스띠를 이렇게 둘러요. 무스띠를 둘러서 고물채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케이크 판을 들고 붓을 쥐고 다 털어요. 고물 떨어진 애들 다 털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제 석탄병 케이크 이렇게. 너무 예쁘고 수고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떡을 아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